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없어서는 안 될 4대 필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어 자리가 뚫려 있는지, 동사 자리가 뚫려 있는지, 목적어 자리가 뚫려 있는지, 보어 자리가 뚫려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건 문장 구조를 보는 힘이 길러졌다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동사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와 어떻게 좀 다른가? 동사와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길래 그 친구는 이름이 준동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동사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영어 문장을 이렇게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문장의 동사를 체크하러 이렇게 올라가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동사 자리가 뻥하고 뚫려 있다면 선택지에서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애들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런데 동사 자리가 뻥하고 뚫려 있는데 선택지에 오늘 배우게 될 준동사 친구들, 즉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또는 분사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친구들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자, 영어 문장에 동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동사 자리가 뻥 하고 이렇게 비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태수시입니다. 사람 이름 같죠? 태를 본다는 건 걔가 능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혹시나 수동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수를 본다는 건 주어가 단수인데 혹시나 단수동사가 아니라 복수동사가 선택지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를 보는 거거든요. 시제를 본다는 건 문장 내에 어떤 시간 표현이 힌트로서 나와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태수시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문제 풀 때 항상 정리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 파트고요. 이름에 사실은 힌트가 좀 들어있죠? 준동사래요,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절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크게 세 가지네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먼저 투부정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사적 성질이라는 건데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투부정사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투부정사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부정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요. 예시들을 확인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름이 투부정사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게끔 이끌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play, work, learn 이라는 동사들 앞에 to가 땡 하고 붙는 순간 절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친구는 동사의 모양이 살짝 변했을 뿐인데 문장에서 명사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문장에서 명사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즉 굵직굵직한 자리에 다 배치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이 친구를 놓았을 때는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볼게요. To learn, 배우는 것.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갖다 붙였을 뿐인데 문장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네요.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뭐를? 영어를요. 자, 이런 명사는요. 자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참 대단하게도 자기가 문장에서 문장의 주인공 자리도 차지하면서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가짜 주어인 it을 문장 앞에 세워주고요. 뒤로 진짜 주어를 빼줘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가짜이긴 해도 어쨌든 이 친구는 주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해석은 절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중요해. 영어를 배우는 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셔도 괜찮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기에는 우리는 테스테이크로서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순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해. 배우는 건 영어를 이 어순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건 중요해. 우리한테 영어를 공부하는 건 중요해. 즉, to 동사를 하는 주체를 밝혀주고 싶으실 때는 to 동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넣어주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있어서 영어를 배운다는 건 중요해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It is important for the students to learn English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것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게 어려운 문법상 맞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법 용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의 공부는 별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 자리 볼게요.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적어 역할을 해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want라는 동사는요. 항상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합니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어 자리에도 누가 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요. 문장의 주인공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배치가 된다면 이렇게 비동사 옆에 투부정사로서 배치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목표는, 저의 꿈은 이러한 문장의 주인공을 잡게 되면 My dream is, my goal is, 나의 목표는 to get a high score on the test.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사실이 결국엔 동사적인 성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배우는 부분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해 두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보셨던 want처럼 항상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살펴볼게요. 사실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투부정사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요. 함께 쓰이는 동사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원하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약속하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동의하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씁니다. 자, 그런데 fail to do, refuse to do, decline to do 이 친구들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덩어리 째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 친구가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hesitate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억지로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리스닝 할 때도 don't hesitate to ask, don't hesitate to 이렇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아는 말로써 만들어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요. 명사가 아닌데 명사처럼 쓰였던 것처럼 형용사가 아닌데요. 형용사처럼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뭐뭐 하는 뭐뭐 할 명사. 이게 가능한 거고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살 돈, 공부할 시간 이렇게 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적어를 데리고 다닙니다. 대단하죠.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지는 게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전치사, 하나가 타동사예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참 대단하게도 투부정사라는 녀석은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면서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들을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뒤에서 문제 푸실 때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친구 부사 아니거든요. 그냥 동사에다가 to만 땡 하고 붙였을 뿐인데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즉 부사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목적, 원인,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양복,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 중에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끊어볼게요. 없다고 치면 They went to the store 하고 문장 끝나도 돼요. 그런데 이 to 이하가 오게 되면 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가게에 갔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요. 목적의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겠고, 뭐를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요. 먹을 무언가를요. 이런 문장 구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고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동명사고요. 투부정사를 이해하셨는데 동명사 이해 못할 거 없겠죠? 이름에 힌트 마구마구 들어있고요. 동명사래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쨌든 이 친구도 동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와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play, work, learn 이라는 동사들에 띵 하고 ing가 꼬리에 붙는 순간 절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명사와 동명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명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못 가지죠. 자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목적어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동명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쨌든 동명사다 보니 문장에서 굵직굵직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목적어 역할도 하고 주어 역할, 보어 역할도 하는데 목적어를 또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명사를 고르실래요? 동명사를 고르실래요? 라고 하는 포인트를 내고 있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고 문제 풀 때 개념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어차피 동명사니까요. 마찬가지 learning 할 수 있겠는데 이 친구는 진짜 주어, 가짜 주어 개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 나눠서 볼게요. 이전에 제가 타동사와 전치사가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지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enjoy라는 동사는요. 항상 ing만을 목적어로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다는 말. 자,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ing 표현에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배우셨겠지만 to ing 이렇게 외웠다는 건 ing만을 써야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치사, 즉 to가 전치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뭐뭐뭐뭐 to ing 이렇게 공부하셨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어쨌든 이 친구도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목적어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죠. 정리 잘 해두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눈으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메가패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회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연기하다. 뭐뭐 하는 것을 인정하다, 시인하다. 뭐뭐 하는 것을 제한하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 뭐뭐 하는 것을 자리에 ing 모양, 즉 동명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용 표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관용 표현의 매력은 내가 해당 표현을 알고 있을 경우 3초를 안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노란색 표시들은 꼭 정리해 두시고요. 뭐뭐 하자마자 on 또는 upon ing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노래 알려드렸었죠. Life is worth living.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문장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노래 제목 자체,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찌하여 저희가 토익에 등장하는 동명사 관용 표현이라고 억지로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표현 사실 아닌데요. 이미 생략되어 있는 바람에 뒤에 ing를 써야 한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의미 한 번 더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전치사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중에서도 이 친구들 기억나시죠?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 전념하다.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파트 7에 등장했을 때도 바로 해석해 줄 수 있게끔 정리해보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는요. be used to ing 표현도 있지만 정말 머리 아프게 be used to 동사 원형 표현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때는 use라는 동사의 수동형으로 to 동사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라고 해석을 하실 거고요. 헷갈릴수록 한꺼번에 묶어두고 정리해 두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제가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